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한 남성이 처제라는 존재와 얽히게 되면서 결혼 생활 전체가 위협받게 된 파격적이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자는 이 모든 갈등과 은밀함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먼저 어떻게 이 관계가 시작되었는지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0살이 된 이성우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는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아내 혜진과 함께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무탈하게 지내왔죠. 사실 저도 주변 사람들 눈에는 잔잔하고 안정적인 가장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아내의 여동생인 지연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제 지연은 올해 26살입니다. 대학을 마치고 스스로 말하기를 취업 준비에 전념해야 해서 언니 집에 임시로 머무르겠다는 거였죠. 아내와 저는 그래, 우리 집에 지낼 수 있으면 편할 테니 하고 별 의심 없이 수락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저 귀여운 처제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연이 보여준 행동들은 보통 처제가 형부에게 보이는 태도와 너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형부, 언니 안 계실 때 같이 TV 보실래요? 라고 수시로 찾아오더니 식사 준비도 형부랑 같이 하고 싶다는 식으로 가까이서 저를 보며 미소 짓곤 했거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직 어리고 집에서도 살갑게 자란 터라 스킨십이나 언행이 좀 적극적이구나 정도로만 여겼죠.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아내가 없는 밤이나 이른 아침에 지연이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서 묘한 농담을 건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거실 소파에서 제가 혼자 쉬고 있는데 뒤쪽에서 살금살금 나타나 제 어깨에 손을 얹고는 형부, 혹시 결혼 생활 오래 하면서 권태롭지 않으세요? 하고 묻더군요. 너무 직접적인 말에 놀라 권태라니. 너 언니랑 나 사이를 뭘로 보고 그래? 라고 말했지만 지연은 웃으면서 농담이에요, 농담. 근데 형부도 가끔은 다른 자극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죠라며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지연이 저를 바라보는 눈길에는 보통의 처제가 형부를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의미가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컨대 아내가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게 된 어느 날 밤, 제가 늦게 퇴근해서 들어왔더니 지연이 식탁에 와인과 안주를 잔뜩 세팅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형부, 고생하셨죠? 언니도 없고 하니 오늘 우리끼리 밤새도록 수다나 떨까요? 하는데 옷차림도 평소보다 한층 과감해 보였고 말투조차 살짝 낮고 느리게 깔린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그 상황에서 쿨하게 거부하기도 애매했습니다. 에이, 너랑 내가 밤새 술 마시면 큰일 나지라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결국 자리에 앉았고 한두 잔이 세네 잔이 되면서 자꾸 분위기가 수상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제 지연은 와인잔을 들고 슬쩍 제 쪽으로 바싹 붙어 앉더니 형부, 우리 집에 올 때부터 느꼈는데 형부는 언니보다 훨씬 섬세하고 재미있는 사람 같아요 라며 기묘한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그건 또 무슨 소리냐? 내 언니 몰래?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웃어넘겨도 지연은 그냥 솔직한 제 생각이에요. 형부라서 그런지 왠지 마음이 편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묘하게 아슬아슬한 성적인 긴장감이 흐르는 게 느껴졌고 그 시점에서 제가 이러면 안 된다. 너에게서 떨어져라라고 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마음 한구석엔 처제가 나를 이렇게까지 유혹한다고? 하는 놀라움과 스릴이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날 밤 지연과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흐릿했지만 그렇다고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연이 제게 다가와 형부, 이렇게 둘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요? 사실 좀 더 놀아보고 싶어요 라고 웨스퍼하듯 말했을 때 저도 이미 안에서 이성을 놓아버린 상태였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끝장났구나였습니다. 그녀는 놀랍도록 침착한 표정으로 형부, 걱정 말아요. 언니한테는 비밀로 할 테니까 우리만의 추억으로 남기면 되죠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게 말이 돼?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내뱉었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어쩔 수 없었고 지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뒤 처제 지연과 저는 기묘한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있으면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내고 아내가 외출하거나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지연이 슬쩍 다가와 형부, 오늘도 둘만의 시간 가능해요 라는 식으로 저를 부추겼죠.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는데 막상 그 금기된 유혹에 빠지니까 마치 늪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더군요. 죄책감이 컸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쾌감과 스릴이 뒤섞여 저는 매일 밤이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지는 이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형부,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라며 폭탄 발언을 꺼냈습니다. 놀랍게도 지연은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함께 있을 때 형부만큼 만족스럽지가 않다고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제 남자친구라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이중 삼중 배신 아니야? 싶었죠.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지연이 그 사람하고 더 잘 지내고 싶은데 형부처럼 해줬으면 좋겠어요. 형부가 나 가르쳐주면 그 사람도 형부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한 번은 실제로 지연이 그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아내 혜진은 친정에 가 있거나 바쁘다고 했던 터라 집에는 저와 지연, 그리고 그 남자친구만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순진해 보였는데 지연은 대놓고 형부가 내 고민도 많이 들어주고 연애나 결혼 같은 부분에서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라며 나를 남자친구 멘토처럼 소개했습니다. 나는 죄책감과 황당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 남자친구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듯 웃으며 형부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했죠. 지연은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내게 윙크하듯 눈짓하며 형부가 제대로 지도해주면 그 사람도 잘 발전하겠죠? 라고 비꼬듯 웃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저도 매 순간이 지옥 같았고 처제와 불륜을 벌이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남자친구 관계를 지도해달라는 요구를 받다니. 하지만 지연은 이런 이중 플레이를 즐기는 듯 보였고 저 역시 어찌된 일인지 여전히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속으로 이러다 정말로 언젠가 아내에게 들키거나 남자친구가 눈치채서 대형 사고가 터지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가 몰려왔지만 그때마다 지연은 형부, 걱정 말라니까. 언니한테도 남친에게도 말 안 할 테니까 형부만 나 놓지 않으면 돼요라고 은근히 협박 섞인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매일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있으면 평온한 남편인 척, 아내가 늦거나 없으면 처제의 방이나 내 방에서 불륜 관계를 이어가고요. 처제 남자친구가 가끔 놀러올 때는 내가 그의 형부처럼 조언을 해주는 기괴한 장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연은 형부가 나 가르쳐주신 게 제일 좋았다며 실질적으로 형부인 나와 남자친구를 경쟁시키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처제를 집에서 내보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지금껏 결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제가 아직 처제 지연이 주는 쾌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남자친구까지 끼어들어온 이 상황이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 이상이지만 정작 저는 도망칠 힘도 의지도 부족하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런 고백을 통해 혹시나 자각할 수 있을까 싶어 쓰면서도 제 자신이 한없이 추해 보이네요. 사실 저는 이 관계가 폭로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와 동시에 차라리 들키고 아내가 나를 끝장내주면 편하겠다는 극단적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만큼 제가 만든 이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고 괴롭거든요. 하지만 제 무책임과 유혹에 흔들린 잘못이 크다는 걸 알기에 섣불리 헤어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처제 지연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한 집에서 함께 지내는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제 정신에 한계가 왔고, 게다가 지연에게는 남자친구까지 있어 상황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막상 지연에게 그만하자고 단호히 말하려고 해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만 같았고, 설령 강제로 관계를 끊어버린다 해도 아내에게 사실이 들통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그 사이 아내 혜진은 제가 달라졌다는 걸 희미하게 눈치채는 듯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화도 자주 하고 퇴근 후 서로 일상을 공유했는데, 요즘 들어 제가 뭔가 말을 아끼거나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며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지연의 눈치를 보며 서둘러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 별것 아니야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평소 감각이 예민한 아내라 제 태도에서 이상함을 조금씩 감지하고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왔습니다. 바로 지연의 남자친구가 또다시 우리 집에 온 것입니다. 아내가 없는 오후 시간대를 골라 지연이 형부, 저녁에 남자친구랑 같이 오기로 했어요. 형부도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지연은 제게 강하게 눈빛을 던지며 형부, 저희 사이 비밀로 하는 대신 제가 원할 때 부탁도 들어주셔야죠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마치 저를 협박하듯 달콤한 목소리로요. 결국 저는 저녁 무렵 지연의 남자친구가 오리라는 사실에 긴장한 채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 남자, 이름을 굳이 밝히진 않겠지만 정말 순진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처음에 마주친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나보다 훨씬 어리고 순수한데, 이 친구가 처제가 이미 형부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라는 공포가 들었습니다. 그 남자친구는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형님. 저번에 잠깐 인사드렸는데 오늘 제대로 뵙네요라며 환하게 웃었고, 지연은 이 사람, 형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가요? 라고 묘하게 저를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도대체 이런 상황이 말이 되나 싶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잘 모르겠는데, 지연이가 마음에 든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 라는 애매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남자친구에게 형부가 연애나 결혼 선배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평소 저를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라든가 하고 부추겼고, 남자친구는 그럼 형님, 지연이가 가끔은 저보고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믿기 힘든 질문을 내뱉었습니다.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처했나 싶었죠. 처제는 한술 더 떠 형부가 실제로 엄청 자상하고 또 나름 리드도 잘하시거든요 라며 내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나로선 그 말이 베베 꼬여서 들렸습니다. 형부가 나한테 해줬던 걸 이 남자에게 배우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이상한 해석이 떠올랐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집에서 아내 몰래 처제와 잠자리를 가진 것도 모자라 남자친구에게 성적 노하우를 전수해줘야 한다니 말이 안 되는 일 아닌가요? 하지만 처제 지연은 계속 은근한 눈빛과 장난스러운 어투로 남자친구를 제게 지도받게 만들려고 했고, 난 그날 내내 땀을 흘리며 실소를 참았습니다. 남자친구도 모르는 건지, 형님, 어쩌면 혜진 누나랑 오래 사셨으니 노하우가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저도 지연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아직 서툴러서라는 식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냥 서로 대화 많이 해보고 존중하는 게 최고죠 정도로 무난하게 답했습니다. 내심 이 대화 자체가 악몽 같았습니다. 이런 삼각관계에 가까운, 아니 사각관계나 다름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동안 나는 처제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그녀가 주는 치명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이 공존했습니다. 아내 혜진에게 걸리면 모든 게 끝장이 날 게 뻔하지만
이미 다수의 밤을 공유해버린 처제와 거리를 두기가 너무 힘들었죠? 처제가 형부, 어서요. 빨리 내 방으로 와주세요. 남자친구 이야기는 있고 지금은 나만 봐요라는 문자를 보내면 거절해야 한다는 이성보다 호기심과 욕망이 앞섰습니다. 또 다른 밤, 아내가 친정에 간 사이에 처제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뒤 나는 몸을 일으키며 이제 정말 관두자. 더 가면 못 돌아올 수도 있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이미 못 돌아오는 길까지 왔잖아요. 형부가 혹시 날 정말로 버리려 하면 그땐 언니한테 전부 말할 거예요라며 순진한 얼굴로 웃었죠. 그 순간 나는 마치 올가미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카드를 처제가 쥐고 있는 형태였고 내가 아내에게 먼저 고백하긴 무서우니 처제 뜻대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된 셈이었습니다. 처제의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집에 들락날락했고 나와의 연애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머리를 맞대고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예를 들어 형님, 지연이가 가끔은 더 과감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안 부담스러울까요? 이런 걸 묻는 바람에 내 정신이 나갈 것 같았죠? 처제는 옆에서 맞아 형부는 나 같은 스타일이랑 지내보셔서 잘 아실 거료라고 농담을 던졌고 나는 그 말에 미치겠군이라고 속삭이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처제 역시 남자친구와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나와의 스킨십을 끊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 사실이 언젠가 두 사람에게, 더 나아가 아내에게 밝혀질까봐 노심초사하게 됐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듯 내가 왜 이런 길을 택했나 후회했지만 돌이키기도 어려웠어요. 처제는 나를 한편으로 위로하며 형부, 너무 걱정 말아요. 내가 남자친구랑 할 때마다 형부랑 비교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내 몫이잖아요. 같은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소름이 돋을 만큼 뒤틀린 관계였죠. 이렇게 악몽 같은 일상이 한 달쯤 지속되자 아내 혜진이 슬슬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지연이랑 당신이 좀 어색하게 대화하는 것 같고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 확신은 아닌 듯 했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이런 사이가 됐을 거라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들겠죠. 그래도 혜진의 의심이 커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제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차라리 모든 걸 인정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난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그 사이 처제의 남자친구가 더 자주 집에 들르면서 분위기가 미칠 듯이 꼬여버렸습니다. 아내가 보는 앞에서 남자친구와 처제가 다정한 연인인 척 앉아있고 나는 괜히 땀을 흘리고 아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색해하고 한편으론 처제와의 관계를 멈춰야겠다고 결심이 서다가도 다른 한편으론 혹시 남자친구가 처제에게 만족을 못 주면 처제가 다시 나에게 더 매달리진 않을까 하는 이상한 기대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비정상적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지금 제 처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고백하고 처제를 내보내라. 그게 맞는 길이다 라고 말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저도 머리로는 압니다. 그렇지만 이미 멀리 와버렸고 처제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내가 받을 충격은 어떨지 두렵습니다. 남자친구가 알게 될 경우 폭력 사태라도 벌어질까 무섭고요. 이런 비정상적인 관계가 길어질수록 저희 가족과 처제까지 모두 상처를 입게 될 텐데 무슨 정신으로 이걸 이어가고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도 밤마다 저는 처제의 방문 노크 소리에 몸이 얼어붙고 남자친구가 형님, 조언 좀이라며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공포와 역겨움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직 처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밉기도 하고요. 혹시 듣는 분들 중에 저 같은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든 늪이라는 걸 경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듣기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 역시 머리가 복잡하네요. 저희 썰라디오는 늘 놀랍고도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처제와의 위험한 관계에 빠진 한 남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